조말숙 할머니의 숨이 꺼져가던 그 순간 조말숙 할머니 앞에 기이한 빛이 열렸습니다. 어디선가 낮고 묵직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조말숙, 평생 악하게 살아왔으니 지옥이 마땅하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내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을 주겠다. 그 구슬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라. 말이 끝나기도 전에 빛이 사라지고 말숙은 눈을 떴습니다. 허름한 거짓 차림의 자신.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과연 조말숙 할머니는 이 마지막 기회를 붙잡고 지옥행을 면할 수 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을 남겨주세요. 제 영상이 듣고 계신 분의 기쁨이 되기를 바라봅니다. 78살이 된 말숙은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숨이 점점 가빠지고 눈앞이 흐려졌어요. 자식들은 병실 밖에서 재산 이야기를 속닥이고 있었고 말숙은 그 소리를 희미하게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이렇게 끝인가? 그 순간 말숙의 의식이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어요.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 새하얀 빛과 깊은 어둠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말숙이 어리둥절하며 두리번거리던 그 순간 말숙은 그곳에서 한 분을 마주했어요. 형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신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지요. 신은 말숙의 인생의 장면 하나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말숙이 자신의 건물 앞을 걷고 있는데 낯익은 얼굴 하나가 다가왔어요. 예전에 시장에서 같이 장사를 하던 박순녀 할머니였습니다. 순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옷은 낡았고 얼굴엔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지요. 말숙아 나 순녀야 알아보겠니? 순녀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말숙은 순간 얼굴을 굳혔습니다. 말숙아 미안한데 우리 아들이 아파서 병원비가 필요한데 돈이 좀 모자라서 그래 1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겠니? 꼭 갚을게. 순녀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말숙의 팔을 잡았어요. 하지만 말숙은 그 손을 뿌리치듯 밀어냈습니다. 아이고 할머니, 100만 원이 어디 작은 돈인가요? 말숙아 내가 건물도 샀다며 제발 우리 아들이 정말 아파서. 할머니 왜 맨날 남한테 손 벌려요? 자기 인생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나도 이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말숙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순녀 할머니는 그 말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말숙아 우리 예전엔 정말 친하게 지냈잖니. 같이 힘들 때 서로 도우며 살았잖아. 그건 옛날이고요. 지금은 다르잖아요. 나도 내 인생 사는 게 바빠요. 이제 그만 가보세요. 말숙은 순녀 할머니를 뒤로 하고 휙 돌아섰어요. 순녀 할머니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말숙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어깨가 더 축 처진 채로 천천히 돌아서 걸어갔지요. 말숙은 그 모습을 힐끗 뒤돌아보곤 고개를 저으며 중얼거렸어요. 맨날 남한테 손 벌리고 사니까 저 모양이지. 노력을 안 하니까 가난한 거야. 그 후로도 비슷한 일이 많았습니다.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가 손을 내밀면 말숙은 코를 찌푸리며 지나쳤어요. 저런 사람들은 일할 생각을 안 해서 저렇게 된 거야. 멀쩡한 팔다리로 왜 일을 안 하고 구걸을 해? 말숙은 그 장면들을 보며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젊은 시절 말숙,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 정말 억척스럽게 살았습니다. 새벽 4시면 일어나서 시장 한 구석에 작은 가판대를 차렸습니다. 떡볶이 장사였지요. 남들보다 먼저 일어나고 가장 늦게 문을 닫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프나 건강하나 단 하루도 쉬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겨내야지. 우리 애들 굶길 순 없어. 말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손님 하나하나에게 환하게 웃어 보였어요. 손해보는 일은 절대 없었습니다. 떡볶이 떡 한 개라도 더 챙겨달라는 손님에게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고 외상을 달라는 사람에게는 냉정하게 돌아섰지요. 그렇게 10년, 20년 말숙은 드디어 큰 돈을 모았습니다. 전국적인 프랜차이즈를 가졌고 자신의 이름으로 된 건물도 있었어요. 가난했던 과거는 이제 먼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된 후 말숙은 점점 변해갔어요. 장사꾼 시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말숙을 냄새나는 떡볶이 아줌마라고 비웃었지요. 그 기억이 말숙의 마음속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었어요. 나도 무시당했는데 왜 내가 남한테 잘해줘야 하나? 말숙은 오히려 자신보다 어려운 사람들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가난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신은 그렇게 악착같이 일해서 성공했으니 가난한 사람들은 게으르고 무능한 거라고 단정 지었지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노숙자를 보면 코를 찌푸리며 지나쳤고 주변 지인들이 도움을 청하면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가족들과도 돈 때문에 갈등이 잦았어요. 돈에만 집착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인색했던 인생을 마주한 말숙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리고 신은 냉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조말숙, 평생 악하게 살아왔으니 지옥이 마땅하다. 말숙은 그 말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신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기회를 주지. 내 너에게 소원을 들어주는 능력을 주겠다. 그 힘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을 반드시 구해라. 누군가가 너를 진심으로 믿고 소원을 말하면 그 소원을 이뤄줄 수 있는 힘이다. 시간은 하루를 주겠다. 말숙은 눈을 크게 떴어요. 마지막 기회요? 그렇다. 그 능력으로 누군가를 진심으로 구한다면 너의 죄는 용서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패한다면 신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영원한 어둠 속으로 떨어질 것이니라. 말숙은 입술을 떨었어요. 두려웠지만 동시에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후회, 그리고 간절함. 알겠습니다. 제가 꼭 해내겠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말숙은 빗속에서 어둠으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몸이 아래로 끝없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때 말숙은 차가운 바닥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온몸이 아팠고 낯선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손에는 신에게 받은 구슬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숙은 황급히 주변을 둘러봤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모두 말숙을 피해 걸었습니다. 코를 막거나 눈살을 찌푸리거나 아예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왜 날 저렇게 보는 거지? 말숙은 지하철역 기둥에 기대어 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어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은 처참했습니다. 내가 노숙자가 됐구나.
말숙은 그제야 신이 자신에게 준 시험이 무엇인지 조금 깨달았습니다. 부자였을 때의 모습이 아닌 가장 밑바닥의 모습으로 사람들을 도우라는 것. 그래야만 진짜 선행의 의미를 알 수 있을 거라는 뜻이었지요. 이게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라고 했지. 말숙은 구슬을 꼭 쥐고 지하철역을 나섰습니다. 거리는 사람들로 붐볐어요. 모두들 바쁘게 자기 길을 가고 있었지요. 말숙은 그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어요. 저 새끼 어디 갔어? 이리 나와. 김상필, 오늘 안 갚으면 끝이야. 큰 소리와 욕설이 들려왔습니다. 뛰어가는 발소리도 요란했어요. 말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골목길을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2명의 건장한 사내들이 쫓아가고 있었지요. 남자는 결국 막다른 골목에 몰렸어요. 벽에 등을 붙인 채 2 손을 앞으로 내밀며 애원했습니다. 제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일주일만요. 일주일이면 정말 마련할 수 있어요. 일주일? 김상필 씨, 당신 그 소리 벌써 10달째야. 더 이상 못 기다려. 건장한 사내 중 한 명이 차갑게 말했어요. 상필이라는 남자는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제발요, 제 딸이 대학 등록금을 아직 못 냈어요. 다음 달엔 꼭. 다음 달이고 뭐고 없어요. 오늘까지 안 갚으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 집도 차도 다 날아갑니다. 제발 제발이에요. 상필은 무릎을 꿇었어요. 하지만 사내들은 더 이상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 돈 들고 사무실로 오세요. 안 오면 바로 압류 들어갑니다. 사내들은 그렇게 말하고 가버렸어요. 상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말숙은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자신이 도와야 할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지요. 말숙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상필은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아저씨 힘들지? 상필은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뭐예요? 말숙은 구슬을 꺼내 보였습니다. 이 구슬이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야. 내가 자네 소원을 들어주겠네. 상필은 말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옷,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손에 든 이상한 구슬. 뭐라고요? 자네가 힘든 거 알아. 나도 예전엔 그랬거든. 돈이 없어서 빚에 쪼들려서 살았지.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고 싶어. 진심으로. 말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간절했어요. 하지만 상필의 얼굴은 점점 일그러졌습니다. 아씨, 미친 할머니가. 저리 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신 좀 차려요. 나 지금 그럴 상황 아니라고요. 상필은 벌떡 일어서며 말숙을 밀쳤어요. 말숙은 비틀거렸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말이라니까. 내가 정말로 자네 소원을. 됐어요. 그만해요. 상필은 고개를 저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몇몇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말숙을 이상한 사람 보듯 바라보며 빠르게 지나갔지요. 상필은 말숙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봐요, 정신 나간 할망구. 할망구가 보기에도 내가 불쌍해 보이나 본데. 그래도 내가 할망구한테 동정받을 사람은 아니지. 헛소리하지 말고 그만 꺼지세요. 상필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칼처럼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손을 내밀었어요. 나도 알아, 자네 마음. 나도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꺼져요. 상필이 소리쳤어요. 제발 좀 꺼져요. 사람 귀찮게 하지 말라고. 당신 때문에 내가 더 비참해지잖아. 그 외침은 골목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 쳐다봤지만 곧 고개를 돌리고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말숙을 도와주지 않았어요. 상필은 말숙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뛰어가듯 자리를 떠났습니다. 말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손 안에 구슬을 내려다봤습니다. 구슬은 차갑고 고요했어요. 아무 빛도 아무 반응도 없었지요. 말숙은 천천히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내가 그리 험한 모습인가? 내가 진심인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거리는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말숙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말숙은 손 안에 구슬을 꼭 쥐었어요. 구슬은 점점 더 어둠 속으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생명이 꺼져가듯이요. 첫 번째 실패했구나. 말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뭔가가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은 아직 완전히 깨닫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믿지 않는 진짜 이유를 말이에요. 말숙은 천천히 일어나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구슬을 꼭 쥐고 또 다른 누군가를 찾아 나섰지요. 하지만 말숙의 발걸음은 무거웠고 손 안의 구슬은 점점 더 빛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구슬을 꼭 쥔 채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발은 무겁고 온몸이 쑤셨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 사람은 분명 자신을 믿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으며 힘겹게 발걸음을 옮겼지요. 거리를 한참 걷다 보니 큰 병원이 보였어요. 밝은 조명이 켜진 병원 건물은 따뜻하고 깨끗해 보였습니다. 말숙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여기 아픈 사람 많을 텐데 내가 도와줄 사람도 있겠지. 말숙은 병원 입구로 천천히 들어갔어요. 자동문이 열리며 따뜻한 공기가 얼굴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자마자 사람들의 시선이 말숙에게 쏠렸어요. 낡은 회색 코트,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말숙은 이곳에서 더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말숙을 힐끗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어요. 대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도 말숙을 피해 자리를 옮겼지요. 하지만 말숙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을 찾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그때였어요. 로비 한복판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이렇게 열이 안 내려? 제발 제발 좀. 말숙이 고개를 돌려보니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아기는 축 늘어진 채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여자는 간호사에게 다급하게 물었어요. 언제 진료를 받을 수 있어요? 제 아기가 정말 아파요. 죄송합니다만 지금 응급실이 너무 밀려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조금이요? 벌써 1시간을 기다렸다고요. 여자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불안과 초조함이 가득했지요. 아기는 작게 끙끙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말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저 엄마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애기 엄마. 여자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기 열이 많이 나는구먼 걱정이 많겠어. 말숙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여자는 말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자네를 도와주러 왔네.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어. 말숙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어요. 하지만 여자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소원이요? 무슨? 자네가 진심으로 원하는 걸 말하면 돼. 아기가 나았으면 하는 거지. 내가 도와줄 수 있어. 말숙이 한 걸음 더 다가가자 여자는 갑자기 아기를 뒤로 숨기며 소리쳤어요. 더러운 손으로 아기 만지지 마세요. 아니야, 도와주려는 거요. 말숙은 다급하게 손을 뻗었어요. 하지만 여자는 비명을 지르듯 소리쳤습니다. 저리 가요. 아기한테 병균 옮기면 어떡해요. 여자는 아기를 꼭 안고 자리를 피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이쪽을 쳐다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사람 뭐야? 노숙자 아니야? 병원에서 저런 사람이 왜 있어? 내 유괴범 아니야? 무섭게. 말숙은 당황했어요. 자신은 그저 도와주려고 했을 뿐인데 왜 이렇게 오해를 받는 걸까요? 경비 아저씨, 저 사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여자가 소리치자 경비 한 명이 급히 다가왔어요. 건장한 체구의 경비는 말숙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딱딱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아니, 저는 도와주려고. 나가세요. 여기는 병원입니다. 환자들한테 불편을 주시면 안 돼요. 나가시라고요. 경비는 말숙의 팔을 잡았어요. 말숙은 억울했지만 경비의 힘은 강했습니다. 경비는 말숙을 끌다시피 해서 병원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다시는 들어오지 마세요. 다음에 또 오시면 경찰 부를 겁니다. 경비는 그렇게 말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동문이 닫히며 말숙은 혼자 밖에 남겨졌습니다. 말숙은 비틀거리며 병원 문 앞에 쓰러질 뻔했어요.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지탱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도우려 해도 아무도 믿어주질 않네. 말숙은 손 안의 구슬을 내려다봤어요. 구슬은 더욱 흐릿하고 탁해져 있었습니다. 마치 죽어가는 것처럼요. 이러다가 정말 끝나는 건가. 말숙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병원 안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숙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밝고 따뜻한 병원 안과 달리 말숙이 서 있는 밖은 차갑고 어두웠어요. 말숙은 병원 문턱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데 자신은 그들에게 다가갈 수조차 없었어요. 노숙자라는 겉모습 때문에 아무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말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는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구슬의 빛이 완전히 꺼지기 전에 누군가를 꼭 도와야 했으니까요. 말숙은 다시 걷기 시작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손 안의 구슬은 점점 더 차가워지고 있었어요. 어느새 말숙은 작은 공원에 도착해 있었어요. 낙엽이 바람에 흩날리며 땅에 떨어졌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둑어둑했고 공원은 쓸쓸하고 조용했지요. 말숙은 공원 입구에 서서 중얼거렸어요. 도대체 누구를 도우라는 거요? 아무도 날 믿지 않잖아. 그때였어요. 공원 안쪽 벤치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말숙은 고개를 들어 그쪽을 바라봤어요. 20대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거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여학생의 손에는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에는 불합격 문자가 떠 있었어요. 여학생은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또 떨어졌네, 이번에도. 화면을 스크롤하자 집주인의 독촉 메시지가 보였어요. 월세 언제 주실 건가요? 이번 달도 밀렸습니다. 여학생은 고개를 떨구며 다른 대화창을 열었어요. 부모님과의 대화창이었지만 여학생이 보낸 메시지에는 답이 없었습니다. 엄마 아빠 왜 답이 없어? 여학생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추었어요. 그리고 작게, 너무나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살기 싫어. 말숙은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어요. 저 여학생의 눈빛에는 절망밖에 없었습니다. 말숙은 천천히 다가갔어요. 애야. 여학생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말숙의 모습을 보자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일 있니? 내가 도와줄 수도 있어.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꺼내 보였어요. 이 구슬이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이야. 나에게 소원을 말해봐. 하지만 구슬은 이제 거의 검은색에 가까웠습니다. 빛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지요. 청년은 말숙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낡은 회색 코트, 더러운 얼굴,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손에 든 이상한 구슬. 뭐예요? 여학생의 목소리는 경계심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나도 예전엔 힘들었어. 그러니까 자네 마음을 알아. 소원을 말해봐. 내가 들어줄 수 있어. 저리 가요. 여학생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말숙은 깜짝 놀라 멈춰 섰습니다. 진짜 왜 이래요? 저리 좀 가라고요. 애야, 나는. 말숙이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여학생은 벤치에서 벌떡 일어나며 뒤로 물러섰어요. 건들지 말라니까. 다들 왜 나한테 이래? 청년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어요. 분노와 절망 그리고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주변을 지나가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힐끗 쳐다봤어요. 요즘 노숙자들 무섭다니까. 저 청년도 불쌍한데 저런 사람한테 시달리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여학생은 말숙을 마지막으로 한번 쳐다보고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급히 자리를 떠났어요. 말숙은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숙의 머릿속에 과거의 장면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예전에 순녀 할머니가 자신에게 도움을 청했을 때 말숙은 차갑게 돌아섰었지요. 길거리에서 노숙자가 손을 내밀었을 때 말숙은 코를 찌푸리며 지나쳤었어요. 저런 사람들은 일할 생각을 안 하니까 저 모양이지. 그 모든 순간들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어요. 내가 저 사람들에게 이렇게 했었구나. 말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그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말숙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내가 그렇게 했었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말숙은 손 안에 구슬을 내려다봤습니다. 구슬은 이제 거의 완전히 빛을 잃고 먹색처럼 변해 있었어요. 마치 죽은 것처럼요. 끝났구나. 이제 정말 끝났어. 말숙은 힘없이 일어나 비틀거리며 걸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발이 가는 대로 걸었습니다. 어느새 말숙은 지하철역으로 내려가고 있었어요. 텅 빈 지하철 통로였어요. 삭막한 형광등만이 깜빡거리며 어둠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말숙을 피해 지나갔어요. 말숙은 통로 한 구석에 도착해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렸어요. 그리고 천천히 엎드렸습니다. 나는 역시 지옥 가는 건가? 말숙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눈물이 바닥에 똑똑 떨어졌습니다. 신이시여,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나쁘게 살았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도 없었어요. 지하철역은 여전히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말숙을 외면한 채 지나갔습니다. 말숙은 손을 펼쳤어요. 구슬은 완전히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생명이 완전히 꺼진 것처럼 아무 빛도 없었지요. 끝이구나. 이제 정말 끝. 말숙은 그렇게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어요. 차가운 바닥, 시끄러운 소음, 그리고 외면하는 사람들. 말숙은 그 모든 것 속에서 혼자였습니다. 구슬은 말숙의 손 안에서 차갑게 식어갔어요. 마치 말숙의 마지막 희망도 함께 사라지는 것처럼요. 그렇게 말숙은 절망의 바닥에 가라앉았습니다. 말숙은 지하철역 통로 벽에 기대어 있었어요. 온몸에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후들거렸고 눈꺼풀은 무거웠지요. 말숙은 그렇게 벽에 기댄 채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아니야, 제발 믿어줘. 말숙은 잠꼬대를 했어요. 식은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얼굴은 일그러져 있었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나도 사람인데 왜 아무도. 말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말숙을 피해 지나갔습니다. 누구 하나 멈춰 서지 않았어요. 그때였어요. 한 청년이 말숙 앞에 멈춰 섰습니다. 25세쯤 되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은 맑고 따뜻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있었고 손에는 편의점 봉투를 들고 있었지요. 청년의 얼굴에는 피로가 가득했지만 그래도 말숙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어요. 사실 이 청년은 오늘도 긴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자재를 날랐고 저녁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하기 전 잠깐의 휴식 시간이었지요. 편의점으로 가는 길에 넘어져 계신 할아버지를 발견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그냥 지나갔지만 청년은 멈춰 섰습니다. 할아버지를 일으켜드리고 가까운 병원까지 모셔다 드렸어요. 그 때문에 편의점에 늦어 사장님께 혼이 났지만 청년은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청년은 말숙을 내려다보며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말숙은 잠꼬대를 멈췄어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눈앞에 한 청년이 자신을 걱정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할머니, 어디 아프신 거예요? 병원에 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걱정하는 것이 느껴졌어요. 말숙은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말숙은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오늘 하루 동안 쌓였던 서름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청년은 말숙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그리고 편의점 봉투에서 물 한 병을 꺼내 말숙에게 건넸습니다. 일단 이거라도 드세요. 천천히 말씀하셔도 돼요.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병을 받았어요.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자네는 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는 거요? 할머니가 힘들어 보이셔서요. 제가 뭘 도와드릴 수 있을까 싶어서요. 청년의 대답은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간단한 대답이 말숙의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말숙은 눈물을 닦으며 입을 열었어요. 나는 말이여, 오늘 아침에 죽을 뻔했어. 네. 청년은 놀랐지만 마음을 숨기고 그저 조용히 말숙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신을 만났어. 신이 나한테 마지막 기회를 줬지. 소원을 들어주는 구슬을 주셨어. 그걸로 누군가를 꼭 도우라고 했어. 청년은 말숙의 말을 조용히 들었어요. 비웃지도 이상하게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진지하게 들어주었지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사람들을 찾아다녔어. 빚에 쫓기는 아저씨, 아픈 아기를 안고 우는 엄마, 삶이 힘들어 보이는 청년. 다 찾아가서 도와주겠다고 했지. 말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날 믿어주지 않았어. 다들 날 피하고 무시하고 욕하고 심지어 병원에서는 쫓겨났어. 나는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질 않았어. 말숙은 다시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청년은 조용히 말숙의 옆에 앉아 기다려줬습니다. 재촉하지도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저 말숙이 마음을 다 털어놓을 때까지 묵묵히 곁을 지켜주었지요. 한참 후 말숙은 눈물을 닦고 청년을 바라봤어요. 자네는 왜 날 믿어주는 거요? 다른 사람들은 다 날 미친 사람 취급했는데. 청년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어요. 할머니가 거짓말하시는 것 같지 않아서요. 그리고 할머니 눈에서 진심이 보여서요. 누군가 진심으로 하는 말은 느껴지잖아요. 말숙은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고마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아가야, 자네 이름이 뭐요? 정우진이요. 우진아, 혹시 요즘 어려운 일 있니? 내가 자네를 도와주고 싶어. 나한테 자네 얘기 좀 해줄 수 있겠니? 우진은 잠시 망설였어요. 자신의 힘든 이야기를 남에게 털어놓는 게 익숙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말숙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교를 휴학 중이에요. 원래는 경영학과 3학년이었는데 작년에 휴학했어요. 왜 휴학을 했는데? 어머니가 아프세요. 우진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당뇨 합병증으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병원비가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나와요. 제가 벌어야만 어머니가 치료를 받을 수 있어요. 말숙은 가슴이 저려왔어요. 우진은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제 밑에 동생이 하나 있어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공부를 잘해요. 대학에 꼭 보내주고 싶은데 학원비도 제대로 못 내줬어요. 아버지는 제가 10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 후로 어머니 혼자 저희를 키우셨는데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몸이 안 좋아지셨어요. 우진은 손을 꼭 쥐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해요.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해요. 하루에 4시간 정도 자고 나머지 시간은 일해요. 아이고, 그렇게 힘들게. 그렇게 벌어도 어머니 병원비랑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게 거의 없어요. 동생 학원비도 몇 달째 밀렸어요. 동생이 미안해하며 학원 그만두겠다고 했을 때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제도 공사장에서 자재를 나르다가 너무 힘들어서 화장실에 들어가서 울었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까지 이렇게 버텨야 하나. 말숙은 우진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도 포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너지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어머니는 투석도 못 받으시고 동생은 학교도 못 다니고. 우진은 고개를 들어 말숙을 바라봤어요. 그래서 저는 버텨요. 힘들어도 지쳐도 울어도 다음 날이 되면 다시 일어나요. 어머니랑 동생이 제 전부니까요. 말숙은 우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진 같은 사람들을 자신이 얼마나 무시하고 깔보았는지를요. 우진아, 자네 같은 착한 아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거요? 괜찮아요, 할머니. 우진은 억지로 웃어 보였어요.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피로와 절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말숙은 우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쓰러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늦어서 혼나면서도 남을 돕는 청년.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우진아, 자네 소원이 뭐요? 소원이요? 그래. 자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요? 우진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우진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어요. 학비나 병원비 걱정 없이, 월세 걱정 없이, 그냥 우리 가족이 따뜻한 집에서 함께 밥 먹고 웃으면서 살고 싶어요. 동생이 하고 싶은 공부 마음껏 하고 어머니가 편안히 치료받으시고,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 순간이었어요. 말숙의 손 안에 있던 구슬이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숙은 깜짝 놀라 손을 펼쳤어요. 구슬은 강한 빛을 내기 시작했어요. 죽어있던 구슬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았습니다. 빛은 점점 더 강해졌고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지요. 이게. 말숙은 구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드디어 구슬이 반응한 거였습니다. 우진아. 말숙은 떨리는 손으로 구슬을 우진에게 내밀었어요. 이걸 받아. 할머니, 이게 뭐예요? 이게 자네 소원을 들어줄 거야. 꼭 잡아. 우진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구슬을 받았어요. 구슬은 우진의 손에 닿는 순간 더욱 강하게 빛났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요. 할머니. 우진이 고개를 들었을 때 말숙은 이미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말숙의 얼굴에는 평온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우진아, 자네는 착한 아이요.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힘든 와중에도 남을 돕는 자네는 정말 착한 아이야. 자네 같은 사람이 행복해야 해. 할머니. 우진이 일어서려는 순간 갑자기 환한 빛이 말숙을 감쌌어요. 우진은 눈을 가렸습니다. 빛이 너무 강했거든요. 그리고 빛이 사라졌을 때 말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어요. 할머니, 할머니. 우진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말숙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손 안에는 여전히 따뜻한 구슬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우진의 핸드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연달아 알림이 왔어요. 우진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병원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은숙님께서 의료비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전액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우진은 눈이 커졌어요. 이번엔 학교에서 온 메시지였어요. 정우진 학생, 전액 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습니다. 복학 후 졸업까지 전액 지원됩니다. 우진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마지막으로 온 메시지, 정우진님, 정부 지원 보금자리 주택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즉시 입주 가능합니다. 우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이게 무슨...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우진은 손 안에 구슬을 꼭 쥐고 흐느꼈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진은 말숙이 사라진 방향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거기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진은 천천히 일어나 구슬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에게 이 기적 같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요. 구슬은 우진의 주머니 속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환한 빛이 말숙을 감쌌어요.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강한 빛이었습니다. 말숙은 몸이 떠오르는 느낌을 받았어요. 무겁던 몸이 가벼워지고 차가웠던 공기가 따뜻해졌지요. 그리고 빛이 조금씩 약해지면서 말숙은 다시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닌 그 사이 어디쯤 새하얀 빛과 깊은 어둠이 공존하는 신비로운 공간. 말숙은 이곳에 다시 돌아온 걸 알았어요. 그리고 저 멀리 신이 말숙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조말숙. 신의 목소리가 공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말숙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신님, 내가 평생 무시하던 사람들의 마음 이제 알겠느냐? 신의 질문에 말숙은 눈물을 흘렸어요. 오늘 하루 동안 겪었던 모든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말숙은 자신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는지 깨달았어요. 네, 이제 알겠습니다. 말숙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제가 얼마나 나쁘게 살았는지,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 알겠습니다. 반성은 되었느냐? 신의 질문은 차갑지 않았어요. 하지만 무겁고 진지했습니다. 말숙은 무릎을 꿇었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저는 나만 생각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가난했을 때 받았던 상처가 너무 아파서 부자가 된 후에는 남들도 그렇게 대했습니다. 제가 고생한 걸 아무도 몰라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남들도 무시하고 깔보고 외면했습니다. 말숙은 얼굴을 들어 신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이제라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제발 기회를 주십시오. 신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말숙, 너는 오늘 3번 실패했지만 마지막 한 번은 성공했다.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 모습을 보았다. 말숙은 고개를 들었어요. 육신으로 돌아가 자식들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을 전하라. 그것이 너의 마지막 기회다. 신님, 가거라. 그리고 내 삶을 제대로 마무리하라.
신의 말이 끝나자마자 말숙의 몸은 다시 빛에 감싸였어요. 이번에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었습니다. 말숙은 눈을 감았어요. 말숙이 눈을 떴을 때 천장에 형광등이 보였어요. B- B- 하는 기계 소리가 들렸습니다. 병실이었어요. 엄마, 엄마. 놀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말숙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두 자녀가 침대 옆에 서 있었어요. 딸과 아들. 둘 다 놀란 표정으로 말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신이 들어요? 딸이 말숙의 손을 잡았어요. 말숙은 그 손을 느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내가 돌아왔구나.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아들이 급히 밖으로 뛰어나갔어요. 하지만 말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요. 얘들아. 말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엄마 말 좀 들어봐라. 어머니, 말씀하지 마세요. 힘드시잖아요. 아니야, 이건 꼭 해야 할 말이야. 말숙은 숨을 깊게 들이쉬었어요. 내 재산의 절반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다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을. 제발 엄마 말 들어줘. 내가 평생 잘못 살았어. 돈만 쫓고 남들 무시하고 그렇게 살았어. 하지만 너희만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말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따뜻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가 너희한테 바라는 거야. 어머니. 딸과 아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어머니의 진심 어린 말을 듣는 것 같았습니다. 약속해 줄 거지? 네네, 어머니 약속할게요. 말숙은 미소를 지었어요. 평온한, 정말 평온한 미소였습니다. 고맙다, 우리 애들. 말숙은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왔지만 말숙은 이미 평화로운 표정으로 눈을 감은 후였어요. B- 하는 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조말숙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몇 달 후 우진의 집.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작은 아파트였어요. 새로 지어진 정부 지원 주택이었습니다. 거실에는 따뜻한 식탁이 차려져 있었고 세 사람이 둘러앉아 있었어요. 우진의 어머니, 그리고 우진의 동생. 오빠, 이거 진짜 믿기지가 않아. 우리가 이런 집에서 살게 될 줄은. 동생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어요. 우진의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떠서 우진에게 주었습니다. 우진아,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버텨줘서. 아니에요, 어머니. 이건 제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우진은 작게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구슬을 꺼냈어요. 구슬은 여전히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건 어떤 할머니가 주신 거예요. 우진은 자리에서 일어나 작은 테이블로 갔어요. 그곳에는 조그만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우진은 뉴스를 통해 조말숙 할머니의 부고를 알게 되었어요. 할머니의 유언으로 자녀들이 자선재단을 설립했고 많은 어려운 이웃들이 도움을 받을 예정이라는 기사도 읽었지요. 우진은 구슬을 영정 앞에 놓고 꽃 한 송이를 올렸습니다. 할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저희 가족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우진은 고개를 숙여 절을 했어요. 할머니를 평생 잊지 않을게요. 그리고 할머니처럼 저도 누군가 힘들 때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는 사람이 될게요.
약속드릴게요. 구슬은 우진의 말에 반응하듯 더 밝게 빛났어요.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빛이 사라져 갔습니다. 마치 할 일을 다 마친 것처럼요. 우진은 구슬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그리고 다시 가족들이 있는 식탁으로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밥 먹자. 오늘은 우리 가족이 함께하는 첫날이니까. 어머니와 동생이 환하게 웃었어요. 따뜻한 밥 냄새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쳤어요. 그 햇살 속에서 말숙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우진 가족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았지요. 말숙은 마침내 자신의 죄를 씻고 평화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우진과 그의 가족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말숙의 마지막 소원은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말숙의 일축이 납골 땅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말숙의 유언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숙의 납골함 앞에 꽃을 놓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제 아이가 학교에 갈 수 있어요. 할머니 덕분에 제 가게를 다시 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말숙의 두 자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자신들이 몰랐던 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진이 납골함 앞에 섰어요. 그는 구슬을 꺼내 말숙의 유골함 앞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할머니, 저 정우진 약속 지킬게요. 할머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구슬은 마지막으로 한번 밝게 빛나더니 천천히 빛을 잃고 평범한 구슬처럼 변했어요. 하지만 우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슬 안에 담긴 말숙의 마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요. 그렇게 말숙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따뜻함은 우진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감동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 외롭고 무료한 순간에 조용히 찾아와 힘이 되어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봄날 이야기였습니다.